친구와 함께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청주 도심통과 철도망을 관철하기 위한 범시민 비상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자리에 여당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미 화원 노무비 횡령 의혹 폐기물 운반업체는 경쟁 입찰 없이 수의 계약으로 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성군은 위법인 줄 알면서도 강행했습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일당을 가짜 돈봉투로 잡았습니다. 국제 전화번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꼬리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괴산과 중부고속도로에도 수소차 충전소가 준공됐습니다. 충북에만 모두 7곳으로 늘었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오는 6월 확정될 4차 철도망 계획에 초안에서 빠진 청주 도심 통과를 포함시키기 위해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항의의 뜻으로 충북선 철도 건널목 앞에서 출범식이 진행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건널목 퍼포먼스를 진행하려다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북선 철도 건널목 앞 충청권 광역철도 구간에서 유독 청주만 도심 통과 대신 기존 충북선을 이용하라는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장소를 이곳으로 택했습니다. 온몸으로 기차를 세우고 철도를 뜯어내는 실력 행사도 불사할 것이다.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자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성남 민심을 대변했습니다. 우리 청주는 남배를 이용하는 철도를 위해서 땅만 내주고 구경만 하고 있는 꼴입니다. 다시 한번 기본적인 국민 주권, 철도 이용권을 쟁취하고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출범식이 끝나고 현수막을 들고 철도 건널목을 건너며 항의 퍼포먼스를 진행하려다 열차 진입으로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집회 등 압박수단의 한계가 적지 않은 상황. 초안 발표 전에도 이시종 지사가 여당 행사에서 큰절까지 했을 정도로 절박한 충청북도는 정치권 압박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곧 있을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 청문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다음 달 선출될 여당 대표에게도 약속 이행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청주 도심 통과를 내년 대선 지방선거와 연계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까지 걸고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학교 내 감염으로 교직원과 그 가족까지 연쇄 확진됐습니다. 청주현 중학교에서 사흘 전 교사 1명이 확진된 이후 동료 교사가 확진됐고 이 동료 교사의 가족 3명까지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아 이 학교 관련 확진 환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북에서는 어제 12명의 감염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 환자가 2,62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학생과 교직원 감염이 잇따르자 충청북도교육청이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김병호 교육감이 직접 방역 점검에 나설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학교 현장을 찾은 김병우 교육감. 등교 과정에서 거리두기는 잘 지켜지는지, 발열 검사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학교에서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직접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선 겁니다. 교육시설 내 감염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 이제 본교 사정은 어떤지, 또 아이들의 개별 방역 수칙 준수는 좀 엄정하게 되고 있는지.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 방역 기간을 맞아 학교와 학원에 대한 실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방역 수칙에 익숙해진 학교지만 조금은 느슨해진 긴장감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잠시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혹시 소홀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다잡을 수 있고. 그래도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침이 크게 바뀌는 게 아닌데다 추가 인력 지원도 없어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방역 주간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방역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방역이 이루어져서 조금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나 학원으로 전파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학생 확진자 158명 가운데 58.9%는 가족에게 전염됐고 23.4%가 다른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학교의 문제,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이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켜야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또 피해가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고.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학교 문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학교 현장은 물론 지역사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한 민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미화원 노무비 등 대행비 횡령 의혹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음성군을 포함한 지자체들은 사실상 수의 계약으로 업체 편의를 봐주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음성군이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 등에 요청한 사전 컨설팅 감사 의견 통보서. 기존 계약 민간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들과 재계약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답변은 안 된다는 것. 행안부는 지방계약법상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일반 경쟁 입찰에 붙여야 하는 성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충청북도 감사부서 역시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개 경쟁 입찰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음성군은 최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조례에 따라 지난해 업체 4곳과 한꺼번에 3년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위반 소지가 지적됐지만 많은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며 사실상 수의 계약을 강행한 겁니다. 이 당시 있었던 업체가 4개 업체밖에 없었고요. 음성군에는 그거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만약에 4군데든 2군데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업체들만 대상으로도 공개 경쟁 입찰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법 취지인 거예요. 제천시 역시 지난해 업체 3곳과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적법하다는 게 제천시 주장이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비슷한 다른 지자체 사례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평가 우수 업체에 주는 인센티브 중에 하나로 계약 기간 연장을 허용한 지침이 사실상 수의 계약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삭제했습니다. 음성군을 포함한 상당수 지자체가 이젠 이 내용이 담긴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4월 달에 지침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에 통지를 했습니다. 지자체는 이제 조례 등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도록. 환경부는 정해진 업체끼리 경쟁 입찰 모양으로 사실상 수의 계약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다며 감사원 요청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계약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음성군이 횡령 의혹으로 고발된 해당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를 경고 처분하기로 해 미화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경고가 2회 이상이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한 계약 규정에 따라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며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미화원들은 오랜 수사 기간에 해당 업체에서 고통받으며 일해야 한다며 계약 해지를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80대 노인의 예금 통장을 노렸던 보이스피싱 일당이 오히려 할아버지와 경찰이 판 함정에 걸려 절미를 잡았습니다. 속아 넘어간 척 가짜 현금 봉투를 만들어 약속 장소에 보관해뒀다가 수가하러 온 조직원을 현장에서 덮쳤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청주의 한 아파트 앞 80대 할아버지가 홀로 집을 나섭니다. 50분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한 손에 흰색 종이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현금 1,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됐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현관문 고리에 걸어두라는 국제전화를 받고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처음엔 우체국 직원이, 뒤이어 경찰이 전화해 진짜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국제전화라고 하면서 근데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 안 받지 않느냐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현관문 고리에 걸어둔 돈가방은 곧 사라졌습니다.
20분 뒤 다시 걸려온 경찰 전화를 받은 할아버지가 또 집을 나섰습니다. 다른 통장도 위험하다며 이번에는 돈을 찾아 현관문 앞 우유 보관함에 넣어두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은행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뭔가 의심쩍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수표나 이체는 안 되고 꼭 현금으로 달라고 하셨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끌어야겠다는 생각에 돈을 좀 세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할아버지와 함께 역으로 함정을 파는 검거 작전을 짰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가짜 돈 봉투를 만들어준 뒤 우유 보관함에 넣어두게 했습니다. 2차 범행을 위해 이곳을 다시 찾은 수거책은 가짜 돈 봉투를 들고 도망가려다 잠복해 있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한 번 성공했으니까 두 번째 다시 시도를 하는구나라는 걸 감을 잡고 은행에서 바로 가짜 돈 봉투를 만들어서 할아버지한테 들려보내서. 현장에서 붙잡힌 수거책은 터키 국적의 20대 남성으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가 일자리를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인터넷에서 만났고 자기도 이제 인적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수거책을 모집한 조직원과 총책도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쉽게 꼬리가 잡히지 않아 또 다른 노인들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청주에서 여러 계좌의 낙찰계를 운영하며 18억 원을 가로챈 70대 계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오송에서 낙찰계 8개를 운영하며 돌려막기를 하다 달아난 70대 여성을 6개월 만에 군산에서 붙잡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여성은 갯돈 일부를 사적 용도로 유용하며 돌려막기를 하다 갯돈이 부족해지자 객원 41명에게 18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했습니다. 전기차에 비해 더디게 느껴지는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북권 고속도로에선 처음으로 수소차 충전소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수도권과 충북을 잇는 중부고속도로 중간 지점. 남이방향 음성휴게소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정식 개장 1일차. 출장이 잦아 장거리 주행이 많은 운전자가 첫 손님이 됐습니다. 업무차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데 충전소 인프라가 일단은 좀 더 많이 있어야 되죠. 무조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휴일 없이 하루 14시간 운영되는데 충전 요금은 킬로그램당 8,800원입니다. 고압 충전이 가능해 가득 채울 경우 45,000원 정도로 6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충북 지역 고속도로에서는 처음으로 들어선 충전소. 음성휴게소에서 가장 가까운 충전소가 40km 넘게 떨어진 청주 오창인 만큼 추가 건립이 필수적입니다. 반대쪽의 음성 하남 방향 휴게소, 그다음에 속리산 휴게소, 충주 휴게소 등 여러 가지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괴산에선 첫 충전소 개장을 앞두고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최대 승용차 65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다음 달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로써 고속도로를 포함해 지금까지 충북 내 수소 충전소는 모두 7곳으로 늘었습니다. 고압 탱크 균열 문제로 감압 충전 중인 청주, 충주, 음성의 충전소는 올 하반기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지금 수소차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고 계시고요. 기후 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보급한 수소차는 430여 대. 한 번에 편하게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충전 인프라가 충북 수소차 시대를 앞당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 지역 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청주시와 진천군, 음성군은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했고 충주시도 행사 규모를 대폭 줄여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등 휴일과 행사가 몰린 다음 달 방역 점검반을 꾸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키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세계 노동절 행사로 청주 도심 일부가 통제됩니다. 충북도청에서 청주시청 사이 1.9km 구간 등 청주 도심 4곳이 통제되며 민주노총이 세계 노동절 충북대회를 열고 낮 12시부터 거리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해당 구간 통행을 자제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천구는 온라인 시장 확대와 전자책 활성화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동네 서점을 돕기 위해 지역 서점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지역 서점으로 인증되면 진천 군립도서관의 우선 구매 대상 서점으로 지정되고 지역 내 도서 수요기관에도 서점 정보가 제공됩니다. 인증 신청 접수는 다음 달 6일까지며 현장 실사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증 서점을 선정합니다. 청주 14번째 공공도서관인 청주 가로수 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흥덕구 가경동에 133억 원을 들여 지난해 말 준공한 가로수 도서관은 자료실을 구획이 없는 통합공간으로 구성하고 음악 특화 자료실을 운영해 기존 공공도서관과 차별화했습니다. 개관 장서는 3만여 권으로 일반 도서 15,000권, 아동 도서 11,000여 권, 음악 특화 자료 1,900여 종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살균이나 향균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허브나 식용꽃 등의 특수 채소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 귀촌하는 청년들이 이색 채소 재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성의 한 허브 재배 농가.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신료 등 식재료로 많이 쓰이는 로즈마리와 타임 수확의 한창입니다. 2년 전 허브 재배를 시작한 귀농인 이정환 씨는 처음엔 수익은 물론 판로도 확보되지 않아 막막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함께 온라인 판매와 대형 창고형 카페 등의 납품이 늘면서 올 들어서는 매달 1,000만 원의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착하는 시기까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잘 버티고 좀 보강하고 공부하고 재배하는 기술을 좀 습득하면 향후에 좀 비전 있는 그 농사라고 생각합니다. 귀농인 이충희 씨도 식재료로 쓰이는 허브인 와일드 루꼴라를 재배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피자나 고기 등 각종 식재료에 많이 쓰이면서 해마다 20-30%씩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병충해도 적고 한번 재배에 성공하면 지속적으로 수확이 가능한 효자 작물입니다. 한번 심어놓고 이제 수확만 계속하면 관리하고 수확만 하다 보니까 다른 작물에 비하면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전국 유일의 유기농 특구인 홍성군은 루꼴라, 애플민트, 식용꽃 등 20여 종의 특수 채소가 2.5헥타르 면적에서 재배 중으로 지난해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홍성군은 특히 귀농 귀촌인들에게 1인당 4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 구축을 돕고 있습니다. 홍성에 한 30여 명 정도의 친환경 청년농부가 있는데요. 이제 청년농부가 이제 정착을 해서 농업을 시작했다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 청년농부를 전부 그룹화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회원들 간의 교류라든지 신선한 향과 함께 건강한 식재료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특수 채소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줄 고소득 작물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조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어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렸습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허태정 대전시장 등이 참석한 어제 토론회에서는 충청광역경제권의 발전 정책과 경제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충북 지역 미분양 주택이 다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충북의 미분양 주택은 760가구로 한 달 전 211가구보다 2.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75가구로 한 달 전보다 9가구 줄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영향으로 충북 지역의 개별주택 가격이 올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 21만 가구의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77% 올랐고 인상률도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이 6.24%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옥천 4.23, 증평 3.81, 괴산 3.11% 등의 순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충주시 연수동의 단독주택으로 14억 200만 원이며 최저가는 옥천군 이원면의 단독주택 56만 7천 원입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8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충청북도가 재난안전 분야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KT와 협약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부터 1차 시범 사업으로 풍수해보험과 재난배상 책임보험 갱신 안내, 코로나19 자가격리 11 모니터링 업무에 KT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특히 하루 평균 2천여 명이나 되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에 들이는 행정력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청북도는 인공지능 적용이 가능한 행정 업무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지난달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